저쪽에 보이는 게 바로 싱청 꾸성. 예. 그러니까 싱청의 고성입니다. 아, 요새였겠죠? 네,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걸 배축한 사람은 원숭아입니다. 예, 원숭아는 당시 그 명예 뛰어난 장수였죠. 그래서 홍위포, 포르투갈의 상인이 가서 볼 겁니다. 저 안에 아마 있을 거예요. 포르투갈 상인들한테 홍위포라는 걸 사서, 당시 포르투갈이 홍이 그러니까 뭐 빨간 뭐 오랑캐 뭐 이렇게 보였는가 보죠. 홍위포를 전진 배치시켰고요. 그리고 이 성을 대부분을 개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견고하게 성이 보이는데요. 예, 함부로 뚫지 쉽지 않았겠죠. 예, 뭐 이쪽에서 저기 보시면 저쪽에서 아마 그 만주군들 팔기병들이 이렇게 몰려왔을 테고 이 성벽에서 지켰을 텐데, 이쪽의 주인공은 누르하치라고 그랬죠. 여진족의 명나라 제국 중원 제패사입니다. 예. 먼저 누르하치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이성량이라는 중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조상은 조선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었죠. 한국 사람 이영이었고요. 그 후손인데, 요동 쪽에서 머물면서 처음에는 만주족들이 세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세 개로 당시에 나눠져 있었는데, 이들을 뭐 이재인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절하게 외교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팽팽하게 잘 했다고 그럽니다. 초반기에는요. 이성량이. 그 중에 이성량이 포로로 거의 뭐 볼모로 데리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타거시인데, 타거시는 누르하치의 아버지입니다. 당시 여진족, 그 세계로 분리된 여진족 중에 하나의 추장이었고요, 족장이었고, 그 아들이 바로 주인공 누르하치입니다. 예. 누르하치는 25세 때 아버지를 잃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성량이 그 아타이라고 하는 다른 여진족 뭐 족장이었겠죠. 예, 그 족장을 정벌,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정벌하러 가면서 이 아버지가 죽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타이, 그러니까 아타이의 마누라 부인이 이 타거시 누르하치의 아버지의 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르하치에게는 누나입니다. 누나가 당시 아타이의 아내였기 때문에 타거시는 자기 딸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중간에 명군에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초반기에는 누르하치나 이 타거시 일족들이 명나라에 잘 협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성량은 그걸 누르하치 아버지가 죽은 걸 사고라고 표명을 하고 누르하치에게 말 30필과 30의 칙서를 줍니다. 그런데 이게 명나라 입장에서 보면 큰 화근이 됩니다. 이거를 근거로 누르하치는 성장하게 됩니다. 몇 년 뒤에 30이 다 됐을 때는 용호장군, 명나라에서 내려준 자위겠죠. 용호장군의 위치에 오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성량 이 사람은 또 하나 재밌는 게, 우리랑 관계가 있는 게, 명나라 때, 아니 임진왜란 때 좀 거만했다고도 하죠. 이여송, 이 사람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조선 계열인데요. 조선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얘기로 하면요. 이 이여송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성량의 뒤에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는 부패로 해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 또 이여송이 대장군이 될 정도 되면 뭐 굉장히 잘 나가던 집안으로 유지했던 건 사실인 것 같네요. 그리고 한편 누르하치를 보자고 하면, 누르하치는 용호장군이 된 다음에 드디어 자신의 뜻을 드러내고 여진족들을 규합해서 요동의 수도, 저번에 왔었죠, 백탑이 있던, 제가 갔었던 요양으로 가게 됩니다. 요양을 함락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요양은 당시에만 해도 요동 지역의 거의 중심지였고요. 선양은 나중에 누르하치나 홍타이지가 택한 수도고요. 요양이 중심지였어요. 그러니까 옛날 요나라 땅, 그 중심지가 요양이겠죠. 이름도 요양이고, 거기서 우리 그 연암 박지원 선생은 호곡장 그 얘기를 했었죠, 백탑을 보면서요. 명나라 조정에서는 왕화정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왕화정은 광령에서 대패하게 되죠. 드디어 누르하치는 큰 꿈을 꾸게 됩니다. 중원정벌.